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분량이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짧게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유가 되시면 미리 전문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먼저 왜 항소 이유서를 선택했는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 채널의 컨셉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글이라면 무엇이든 다룰 수 있습니다. 인문학이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하는 저로서는 항소 이유서의 전문이 다소 길고 어렵긴 해도 이 글이 가지는 인문학적 가치는 추후 고전으로 회자될 만큼 충분한 사료적, 문학적, 정치적 의미가 있으리라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생각과 발자취 그리고 숨결이 담긴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인문학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는 유시민이라는 개인을 넘어 우리의 터전 안에서 함께 삶을 일구며 살았던, 그러나 권력에 의해 꽃을 피워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웃의 눈물과 아픔이 녹아있기에 더욱 가치 있는 글입니다. 또한 유시민은 단순한 지식인 아닙니다. 학문을 통해 배운 지식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에 위배되지 않도록 평생을 고민하며 씨름했던 고귀한 양심적 지성인이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시대적 현안을 누구보다 명쾌하고 쉽게 설명해준 진보 스피커이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 그의 영혼이 쉼을 요구하는 애잔한 아쉬움이 생겼지만 그 누구도 유시민을 탓할 수도 선뜻 다시 돌아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시민이라는 개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가 치열하게 살았던 80년대 상황을 복귀하면서 오늘날의 현실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항소 이유서를 통해 뜨거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 유시민에 대해 그리고 우리 근현대사에 대해 오해와 편견이 있으신 분들이 혹 이 채널을 들으신다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길 감히 바라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이곳에 잘 들어오지 않겠죠? 아무쪼록 전문을 읽어가면서 항소 이유서와의 설레는 첫 만남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요. 화면에 문단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읽으셨죠? 몇 가지 법정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피고인이라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 추정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항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3심 제도가 있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총 3번의 재판을 차례대로 받을 수 있는데 1차 재판인 지방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항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인이 상위 기관인 고등법원으로의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이 첫 문단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하는데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진보적 인간이란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다음 문단 빠르게 눈으로 읽어주세요. 다 읽으셨죠? 이 문단에서의 핵심은 여기 양심과 이 법의 관계입니다. 유시민은 말해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영되는 사회라면 양심의 명령과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이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 공동체가 합의하여 만든 제도입니다. 물론 이 서로가 이 양심을 잘 지켜준다면 이 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지만 이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유시민은 이를 꼬집으면서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법정이 이 양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아주 고급지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쥐새끼 같은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문단만 더 읽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잠시 영상을 멈추신 후에 다시 플레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읽으셨죠? 항소 이유서가 쓰인 시점이 1985년입니다. 제가 2살 때인데요. 이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 씨죠.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박탈당했고요. 그만큼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악마입니다. 헌법 유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인간 말종입니다. 이 외에도 차마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악행을 무수히 저질렀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정권을 향해 너희 틀렸어, 잘못됐어, 얼른 내려와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아주 용감하게 어떻게 보면 겁도 없이 전두환 정권을 향하여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가합니다.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시대의 일그러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위임을 서슬퍼런 총칼 앞에서 펜으로 대항하죠. 지금까지 너희와 우리 사이에 나타난 폭력 행위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반영한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일어났던 폭력 행위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사실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